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데요. 최형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공감대가 높아져야 될 텐데 지금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최근의 뉴스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그 KBS가 적자 뭐 누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KBS 임직원 1억 이상 연봉 비율이 이제 60%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KBS가 46%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세상의 절반 가량 되는 임직원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더구나 적자라면서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구 노력도 없이 국민들한테 더구나 이걸 정기요금에 붙여가지고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항상 공영방송은 이 중립성 이게 문제인데 B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엄격할 정도로 중립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BS는 어느 정도냐면은 편향적인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아나운서가 데스크가 그리고 기자들이 엄밀하게 중립적으로 어떤 재단에서 했던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읽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죽하면 여당도 저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공정한 국민의 방송 이전에 뭐 나훈아 씨가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정성 회복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책 의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어서 의총에서 아마 박성준 간사께서 보고하실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는 뭐 이게 정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마른 개선인데 계약이 아니라 또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분리 독립이라든가 이런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야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시에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전부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정 보도라든가 뭐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이런 그 구제할 방법들 그리고 법적인 제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도하게 높여서 근데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액 3배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다시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도입될 경우에 이정 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제가 또 문화체육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속한 상임위 소속 법안들입니다. 관련 법안들인데 지난 12월, 11월에 이렇게 정부랑 한번 여야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난색을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다. 이 언론 단체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례라든가 볼 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정부라 하면 문화체육부를 말씀하시죠? 문화체육부 맞습니다. 이 정부 의견도 있고 정부 의견이라는 게 오죽하면 뭐 정부와 여당이 좀 다를 때는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짜 뉴스까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물론 언론도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한 상응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그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언론인 출신들로서는 사실은 이 손배라든가 정정 보도에 한번 이 위협이랄까 이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까지 기자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뭐 정정 보도라든가 이 오보에 대한 책임 그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받지 않은 언론도 위험하겠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대 여당의 태도 또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분명히 균형이 잡혀야 될 테고 지금 다만 언급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발의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도하다는 인식이 정부에서 있는 것 같고 저희 뭐 야당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신문 한 면에 보도한 기사는 한 면 전체에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방송 메인 뉴스 1분 30초짜리 리포트 2개를 했다면은 3분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근데 일면에 보도가 한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 전체가 다 틀리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일정 부분 틀리고 또 방송 메인 뉴스로 1분 30초짜리 리포트 2개 했다면
3분 내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균형에도 맞지 않고 비례에도 맞지 않고 그냥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인지 네. 굉장히 과잉이다. 이건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이건 완전히 제가 제갈물리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은 차단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열람 차단 말씀하시는 거죠? 열람 차단 같은이라든가 또 유튜브가 지금 개인 유튜버들이 전부 이걸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네. 이게 광고 수익에서 제한되는 가는 방식으로 지금도 특히 이제 이른바 우파 방송이라는 쪽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완전히 징벌적 배상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균형의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전통 언론 매체든 아니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언론 매체든지 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정리를 하면? 신중해야 되고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균형에 맞는지 비례에 맞는지를 잘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참 뜻밖입니다. 우리 민주당 여당 의원들한테 가짜뉴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들을 줄은, 특히 정부 여당의 여당 대표까지 이런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가짜뉴스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트럼프식 가짜뉴스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CNN이고 뉴욕타임즈가 나오면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내한테 불리하면 싫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가짜뉴스도 물론 이제 100% 가짜뉴스 있을 테고 또 10% 사실 착오로 인한 일부 오류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그 불분명한데 통째로 자기한테 듣기 싫고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 안 되겠죠. 이 가짜뉴스란 말은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같이 무지막지한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대표들까지도 또 정부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민주당 정부 맞나라고 저는 참 좀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명예훼손이나 처벌이라든가 이에 대한 아주 형벌이 엄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거의 사실을 하면 막 7년씩 징역하고 그래요. 10년 이하 자격 정지도 있고. 네. 거의 사실 역시 7년 또 10년 이하 자격도 정지도 있고 네. 엄합니다. 엄한데 자, 이런 위험이란 것이 사실은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힘이 있는 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신문의 부수도 작고 언론이란 기능이 아주 적을 때조차도 네. 그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들에서 보면은 근데 제퍼슨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이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이게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사상을 발전시킨 존 밀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굉장히 왜냐하면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는 그런 보도 같은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당시에 이 홈즈 대법관이라고 이게 이제 많이 인용되는 판례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 원칙 중에 뭐냐면은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지금도 법 체계나 세계적인 판례라든가 이걸 보면은 그 명백한 허위이고 또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고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때 미국의 경우 이제 종종 그 예로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몇백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어떤 그 언론사 경영이 휘청일 정도로까지 아주 징벌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지 않느냐라는 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보면 미국 영화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당신 신문사 문 닫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되게 보도를 하죠. 또 보면은. 그 뭐냐면은 그렇게 쉽게 문 닫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언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기자가 수십 명 이상 있고 매번 이런 여당과 정부의 압력에 시달려야 되고 또 야당조차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실이 나오면은 그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정말 문 닫을 각오 하지 않으면은 그런 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균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뭔가 회사 자체를 아주 말살하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과도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 잡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걱정이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조차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경향이 보면은 170석, 180석이 되니까 아무리 틀렸다 그래도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만 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참 위험한 의사결정 구조. 예. 여기에 편성해서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최형도 의원이었습니다.